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머니왕 1부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진짜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가를 좀처럼 방향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보는 토요일로 맞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니왕 1부 두 위원님과 함께 하고요. 자,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도 펼쳐주십니다. 11시 40분경쯤에 시작을 11시 20분경이죠. 11시 20분경쯤에 시작을 해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직장인 분들은 이제 오늘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템베거 루닛의 꿈을 펼칠 종목이 또 공개된다라고 하네요. 루닛이 확실히 고점을 만들고 또 자리를 잡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야말로 쭉 갖고 있으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이런 힘이 있는 종목에 있어서 잠시 후 위원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계좌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돌아올게요. 네, 좋은 정보 위원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진짜 좀 연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빨리 온 것 같기는 하고 또 그만큼 이번 주 치열하고 정신없이 후루룩 지나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하여튼 멀미나는 장세 있죠. 멀미나는 장세 맞아요. 예, 그래서 참 힘드셨을 텐데 예. 우리 화선이크님은 어제 이제 밤에 네. 밤 방송까지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방송 나와서 힘드실 텐데 저는 어제 이제 좀 오래간만에 야구를 한번 봤습니다. 야구. 네, 지금 코리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 저도 야구 참 많이 봤습니다면은 어제처럼 이렇게 흥미진진한 걸 이렇게 그 야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이제 LG가 1회 초에 한번 4대 0으로 치다가 결국 역전에 역전 하면서 결국은 승리를 했거든요. 간발의 차이로. 그게 뭐였느냐? 결정적으로 다 홈런이었어요. 홈런.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올 겁니다. 또 한 번 홈런 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루닛의 꿈을 펼칠 종목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루닛도요. 처음에 상장했다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템버거가 나왔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텐데 정말 루닛처럼 역전 드라마를 쓸 그런 종목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무방도 여러분께 그런 이슈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하여튼 용기를 내시고요. 저는 뭐 기회가 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하시면 투자의 팁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투자의 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해서요. 위원님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역전에 역전승을 했던 야구처럼. 그렇죠. 그래서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녹아든 축소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식도 우리 인생이 녹아든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주식도 사업이고요. 네. 진짜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주식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 체력장이라 해서 10m 완복 달리가 있었거든요. 여기다 갖다 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 그래서 42.19%까지 끝 골인 지역까지 올 때가 바로 최종 우승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우리 화선님께는 멘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참 멀미 났으니까 이번 주 시장을 리뷰해 보고 예, 그다음에 과연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예, 지수는 쌍바닥 찾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10월 말에 이 방송을 통해서 11월 달은 단풍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해해 계신 분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내리고 있느냐? 그건 당연한 조정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반도체가 시세를 주도했다. 그 메인 섹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봉으로 봤을 때 양봉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밤사이 미국 시장이 올랐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제가 밤방송, 무료방송이라든가 거기에서 늘 뭐 이제 또 낮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는 양선을 기대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유망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로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림 차트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결국 성공 투자를 하면 저는 늘 저점에서 매수하시자.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는 매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럴 때 제가 이게 이제 11월 증시 전망을 하면서 이때가 바로 단풍 구경한 거예요. 이때는 뭐 때문에 나왔죠? 여러분들, 주말에 기습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참 주식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인 자리는 과매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이슈, 그러니까 뭐 호재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점 대비 단숨에 10%가 올랐어요. 코스피가.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공매도 효과, 공매도 금지 효과 일일천하? 그건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걸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열권이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조정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쌍바닥 찾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승폭의 2분의 1 정도 되돌림을 주는 그 파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 날 뭐 다음 주쯤 주초 내린다 하더라도 갭 상승한 자리 그게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될 겁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 내리고서는 리바운드에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에서도 이게 저는 적산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윗수염을 길게 들이었거든요. 참 기술적 분석은 못 속이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정확히 20주선 저항이었어요. 예, 이때는 과매도권이었고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찍었는데 다시 한번 양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저점 대비 이때가 매수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가만 보면은 파월의 입을 보자. 또 뭐 그러니까 페드의 어떤 스탠스를 보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두고 보자 했는데 그때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 영향으로 얼마가 14%, 15%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 당연히 눌러주는 구간이에요. 음봉 지금 4개거든요. 월요일까지 이제 좀 미국 시장이 이제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 또 이렇게 막 갭상승 출발하면 따라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음선 하나 정도 더 줄 가능성도 있어요. 월요일 날은.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종국적으로 또 한 번 양성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 정말 저점 매수가 답이고 이렇게 남들이 환호할 때 이럴 때 쫓아다니시면 굉장히 좀 힘든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좀 희망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다. 많이 멀면한 장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자, 시장 전망과 또 이번 주 복귀 흐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더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이런 시장을 지금 다 겪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네. 종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디서 잡고
어디서 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의사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의사 판단의 모든 종합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실행으로 이르게 할 것인가. 정말 전 존경해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나 우리 화선앵커님 이제 화선앵커도 경영학 전공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경영이고. 날라리긴 했어요, 근데.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뭐 이거 제가 뭐 경영학 그런 게 아니고 저 때는 오래됐죠. 그 디시전 메이킹 시오리라고 있어요. 의사 결정 이론입니다. 그것을 제가 4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결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를 게 정말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의사결정을 잘 하시라.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선점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내 의사결정을 잘해서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매수해야 내 진정한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좀 구체적인, 저는 이제 그냥 두리뭉술하게 많이 오른 시리즈성 테마, 뭐 오른 다음에 늘 방송에서 하는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그런 복귀하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뭐 틀리든 맞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앞서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3주차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까 제가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구체적인 한번 이유를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3주차 증시 전망. 예, 양봉 가능성이 크다. 제가 11월 달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죠. 글로벌 변수가 있는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예요. 그 다음에 또 유가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안정적입니다. 이제 유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유가가 너무 내려도 안 좋아요. 우리가 골디락스라는 그 표현 아시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정적이다. 그동안 증시가 많이 내렸던 게 결정적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또 파월의 입을 보자 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파월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차피 얘들이 그 추구하는 그 인플레이션 골디락스 상승률이 얼마예요? 2%예요. 그러니까 2%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야, 올리면 금리 올릴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 해서 뭐 금리 지금 여러분들 하락시킬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0.25%에서 금리가 그때부터 쫙 얼마 동안을 밑에서 스테이, 그러니까 머물렀냐면 1년 10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까지 가는데 그걸 갑자기 떡 주물러시 딱 내릴까요? 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의 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변수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공매도 효과 이것이 일일 천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인 투자한테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과거의 팬데믹 때 그 공매도 금지를 시켜서 얼마나 재배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서 매스컴에서 일일 천하로 끝났다? 그것은 그분들 그걸 못 본 거예요. 주가량이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관세의 법칙에서 코스피가 10% 올랐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눌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롭게 볼 겁니다. 분명히 뉴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도세 완화가 이제 10억에서 50억까지 한다는 그런 당정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부자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 착각입니다. 부자들이 아니고요. 봐요. 과거에 10월부터 한 11월부터 시작되죠. 이 대주주 양도세가 적으면은 그냥 내가 노출시켜서 그러니까 정부 그 폐쇄하기 전에 다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되면서 다른 종목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기술적에서 외바닥 쌍바닥 이번에 되돌림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장 주식시장에서 큰 호재가 뭐냐면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적 로테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바로미터를 보세요. 제가 이건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와서 이게 이제 이거 파란색이 녹색이요. 미국에서는 이게 양봉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투자들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위에서 올라서 장대 뭐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때부터 상승 기류가 또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또 조정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빨간색이 음선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려서 급격히 내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4.6에서 뭐 5, 2에서 스테이 할 거예요. 왜? 미국 기준금리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다음부터는 파월의 입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유가 같은 걸 또 보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때 옛날에 뭐 200달러 간다 얘기 나오고 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유가도 95달러? 전쟁 같은 경우 일어나고 있는데 중동이 화약고죠. 그래도 유가는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저는 다음 주 유가가 오를 것으로 보느냐? 바로 지금 과매도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에너지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이것도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여전히 유의합니다. 이 위의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확충이 예상돼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 1년 목표 주가를 750달러 논, 그 어떤 행간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요, 이제 뭐 삼성전자야 반도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전도 있고 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온리 반도체를 보려면 빅 메이커에서 하이닉스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년에 약 10조를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HBM3에서 이제 HBM3E, 이거 제 5세대인데, 여기까지 지금 완판 다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조를 투자하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요,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오테크닉스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29억. 이건 완전 워닝 쇼크죠. 지금까지서는 한 11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래서 대주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마감 후에 시간의 하한가까지 갔거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나 롱텀으로 보면 이것은 단발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4분기부터는 호전이 예상됩니다. 파도도 거의 유사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보셔야 된다. 다만 이따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매매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제 한미 반도체가 그냥 뭐 다른 것들은 다 내릴 때 급등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죠. 아니,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실적 안 좋은 걸 누가 발표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대주주 매도했다는 23만 주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기술적인 자료는 과열권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 바로미터가 바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우리 앵커님, 네.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니까 옛날에 장동건하고 원빈하고 나왔던 그 노래, 그 영화 보세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아, 그쵸. 네, 그런. 이게 바로, 이게 차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 차트 띄워주세요. 어떤 연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패턴이에요. 깃발. 상승 깃발령입니다. 예. 네, 이제 아시겠어요? 이 주봉인데 이게 깃봉, 이게 깃발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항선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꾸준히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로봇 계속 보셔야 되고요. 또 AI에서는요, 역시 뭐니 해도 의료 AI입니다. 진단, 처방, 의사를 어시스턴트하고 그러면서 자꾸 인력을 감축시키고 신약 개발을 할 때 예를 4년 걸려도 4개월 만에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AI다. 그래서 의료 AI에서 루닛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루닛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것은. 루닛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미 글로벌한 기업이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루닛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요. 후지필름한테 단독으로 독점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딥노이드, JLK. 특히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보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대목이다. 뷰노도 그렇고, 뷰노도 계속 보셔야 돼요. 뷰노도 그동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이 왜 내렸느냐? 왜 내렸을까요? 바로 ETF 청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영향을 미치지만 종국적으로 주가는 실적과 성장성, 즉 펀더멘털을 수렴해요. 그래서 이거 바닥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벌써 80% 올랐더라고요. 뭐 노을도 꾸준히 봐야 되고요. 뭐 드림시아에서는 뭐 저희가 진짜 남들 모를 때 저점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배 수익 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너무 낙폭 메리트가 많습니다. 다만 요즘 우후죽순처럼 신규 상장주가 많이 상장하다 보니까 소에서 희수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또 400%에서 60% 너무 레인지를,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등락폭이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 철저히 연구해서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 많이 내린 종목들, 이미 물량이 좀 상당부 소화된 종목들, 예,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코어라인 스포트라든가 IMT, 레브 코퍼레이션, 워트, 인수웨이브 시스템, 이런 것들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 봐야 할지 앞으로의 전망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위원님의 이런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을 캐치하셨는지 종목에 대해서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좀 재밌었어요. 깃발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확실히 이제 들으니까 많이 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우셨나요? 네, 사실 제가 차트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외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위원님 그걸 되게 간략화 시켜주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양양음과 같이. 그래서 이제 종목 시간 통해서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번 주 장이 워낙 네. 어려웠잖아요. 주봉으로 네네.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뭐 어려웠을 거예요, 다. 저도 손실 종목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만큼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은 해냈다. 간단합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안 볼 때 철저히 공부하시면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을 잡으셔야 된다. 제가 그건 30년 제가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저도 옛날에 쉬리성 테마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빈대 관련주 그런 거 되겠죠? 그런 것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잘하면 좀 수익 나지만 또 잘못하면 또 이렇게 많이 또 손해도 보거든요. 그런 것보다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뭘까? 내용 있는 종목. 내용은 뭘까요?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그럼 저점에 잡는 게 뭘까요? 양선이 많이 올랐을 때 양선에 잡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음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음선 공략하시려면 참 웬만한 용기가 전 안 되죠. 그래서 상위 5% 분들이 차이가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후일담으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브프라임 났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건 죽을라 파동에서 10년 만의 기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주식 사셔야 됩니다. 그때가 완전 장이 무너졌었거든요. 포스코가 하한가 하고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포스코를 하한가에 잡아서요. 이건 지금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한가 많이 내렸을 때 잡아서 그때 한 20매덕 해가지고 1점에 7억 벌어주신 분들 제가 목격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저점 매수. 그때 포스코 하한가 음선했을 때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런 실적이 워낙 좋아요. 그런데 시장과 함께 내렸죠? 내려서 음선 3개에서 포착을 해서 이거 이번 주에 있잖아요. 단 이틀 동안에, 이때 잡아서 이틀 동안에 16% 상승했어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도 4천억에 이르고 있고 내용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CNC 인터내셔널하고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 음선에서 잡아서 이번 주도 하여튼 16% 정도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와이랩이 있는데 와이랩 같은 경우는 이게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이에요. 바닥에서 역전 망치의 도지가 만들면서 이런 것들은 거의 수익을 줍니다. 이것도 이틀 동안 15%나 11%나 올랐어요. 제가 밤방송에서 목표가를 드렸는데 약간 100원 문제라서 아깝에 약간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주간 상승률로 2위 했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것도 저점을 잡으면 그래도 10% 먹는 거 이렇게 10% 수익 나는 거 어렵지 않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내가 맨날 우리 화선 앵커님한테 처음 방송할 때 그걸 늘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 그래서 닭 계란을 떠나서 차트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황 전략 되기 때 과매도 구간에서는 공모대 그 금지 카드가 갑자기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그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주말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중국이 유행했죠.
예, 중국에서 온 거 우리 좀 안타깝게도 상업병원에서 어떤 또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그랬다는 건데 그것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어제 밤방송 벌써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맞죠? 오른 다음에요. 자, 그러면 황금 맥점 전략,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어디서 잡았느냐? 자, 첫 번째, 메가이CS가 그 관련주입니다. 메가이CS는 바로 산소호흡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격리병동, 그래서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여기서 하면 이거 상승이 일어났고 눌림에서 황금 맥점 전략에 포함, 이것도 뭐 양음량에 포착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도 역전대망치 때문에 도지 그게 나오면 이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서 이것도 23%나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같은 경우 갭 상승했는데 물론 용기 있으시면 사시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못 삽니다. 갭 상승할 때. 갭 상승은 뭐냐면요. 정말 잘하면 오르는 거고요. 잘못하면요. 음선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무모하게 주식을 투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잡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 근처에 있죠. 다 노란색은 저를 좀 사주세요. 이렇게 자꾸 사인을 보내지만 시장에서는 절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어제는 판박스에서 많이 보셨죠? 예, 이미 이건 늦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SCM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도 보실래요? 이것도 뭐냐면은 바로 양음이 나오면서 한번 포착? 이것도 역전대망치의 도지예요. 그러면서 어제 진짜 준 상한가까지 가면서 그냥 시가 대비 31%나 올랐습니다. 또 하나 위더스 제약이라고 있거든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것도 그 수혜주죠. 이것도 역시 자리가 먼저 만들어졌네요. 쌍둥이 패턴이에요. 어제 이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이게 뭐 이렇게 포착은 됐는데 갭 상승해서 포기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수익을 준다. 어려운 장에서도 역시 황금 맥점 전략은 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황금 맥점 전략은 통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통하기 위해서 저희 더 딥하게 공부해 볼까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화 시간 함께해서요. 조은정보위원님과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예, 하나하나 종목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하여튼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안 되죠.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아라. 예, 그게 답인데 첫 번째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투자의 팁을 하나 드릴까요? 저도 이제 방송에 나오면 신고가 간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간 종목들은 또 이렇게 뭐가 좀 단점이 있는 줄 아세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거고 추나추동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주식도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에 사서 1,500원 가서 5% 먹고 신고가 그래서 언제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꾸 그걸 말씀드리면 실제 말이에요. 상한가도요. 정말 저점에서 잡아서 제대로 가는 내 수익에 연계된 상한가이지 25% 올랐을 때 5% 먹고 상한가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음날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아까 뭐 메가이CS라든가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 학습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아시죠? 반도체 탑픽이 뭘까요?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를 보실까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2분기부터 이제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도체에서 대장은 바로 HBM에서
한미 반도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달, 6월 달, 6월 15일, 6월 28일까지 계속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그것이 벌써 319%가 올랐어요. 319%가 올랐는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319%가 올랐죠? 근데 여기서 신고가예요. 여기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래서 신고가 그 별로 내가 들어간 시점에서 그렇게 영향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마디마디 저점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드려요. 자, 제가 참 외람되지만 어제 이것도 신고가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따라하셨던 분들은 시간의 하한가 같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올랐을 때 적당히 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제가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3월 21일, 3월 말이었죠. 그때부터 하여튼 저와 함께 가지고 싶다는 말은 4번 공략도 해버렸습니다만은 좋은 수익을 냈다. 두 번째 자리 노을입니다. 노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른 다음에는 늘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게 바로 8월 1일이에요. 이평선 밀집에서 이거 보실래요? 8월 1일 전혀 뉴스 안 나올 때죠. 바로 이릅니다. 이평선 밀집에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어가면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그런데 뷰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두 번에 걸쳐서 황금 맥주에서 포착된 건데요. 이때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 게 8월 3일입니다. 이것도 이평선 밀집에 눌림했죠. 다소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올랐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 10월 달 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0월 27일 5일선 아래에서 이 양음양. 제가 지난번에 늘 여러분께 기법 강의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많이 장대 양선 위에서는 제발 좀 따라잡지 마시고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노란색을 자꾸 저를 사달라는 그 사인이거든요. 양음양. 예. 이건 황금 맥점만 잡는 그런 전략일 겁니다. 그 뷰노도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포스코 DX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 음선, 그 다음에 또 이 음선, 역전대 망치되면 도지 이런 거에서 특히 결정적인 게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그러면서 양음 나오면서 단숨에 123%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과연 신고가였는데 만족할 수익을 내실까요? 이게 바로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점이 잡는 게 답이라는 거 또 한번 느끼시죠? 자, 티라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승한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이렉트로 이평수 비교 튕기져 나오면서 104%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반도체를 보실 때 이걸 보시자. 저는 봐요. 아까 이제 한미 반도체, 저는 거기서 안 삽니다. 저점에서 이미 300% 이상 나는 종목을 얼마나 더 수익 많이 나겠다 거기서 매수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따 말씀하신 TFE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반도체를 살려면 바로 이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왜? 많이 내렸거든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장비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지입니다. 이게 제가 목요일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와서 제 닉네임을 얻었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저를 사주세요. 근데 외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정보는 종목과 대화하는 남자다. 종대남. 이렇게 별명까지 주셨는데 이것이 100%나 올랐어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죠. 그 다음에 또 유메이드 맥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핫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언제냐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에 말하자면 이게 바로 이때거든요. 음선 3개 주면서 역전대 맞춰 도지 그러면서 갭 상승하면서 이것도 또 한 번 이때였군요. 이때 오르고 이게 바로 이 갭 상승을 메우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내고 있네요. 물론 눌림이 주기는 했지만 시장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다음에 한 50%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신건설 같은 거 한번 배우실래요? 동신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노리세요. 양양 패턴인데 이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양양음. 이럴 때는 안 돼요. 더군다나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윗수염 밑꼬리 패턴이 나오면서 도지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동신건설도 단기간에 한 59%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에 또 체시스가 있거든요. 체시스도 이것도 양음 패턴이었죠. 다소 약간 기간 조정이 보이다가 이것도 한번 슈팅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제가 IMT는 여러분께 또 한 번 강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IMT는 제가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이 왜 그러냐면 원래 기술성 평가에서 AA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HBM, 한미반도체가 먼저 갔죠. HBM에서 이거 말리는데, 그러니까 세전하는데 건식, 레이저를 쏴서 말리는 거. 독보적인 기술이고 드라이 아이스를, 그러니까 CO2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2차 전지까지 이제 다 연결될 거예요. 그런 회사니까 여기에서 음선 3개. 아까 제가 음성 분야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내용 철저히 아셔야죠. 그러면서 정말 이 어려운 장에서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57%. 예, 이것은 뭐 거의 1년으로 한 번에 짓는 거죠. 이런 종목들 이따 제가 이따 무방에서 또 이렇게 잠깐 힌트를 드릴 테니까 계좌 아프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듬지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듬지팜도 이때부터 음선 4개 나오면서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런 스마트 팜이죠. 예,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살짝 그냥 여기서 누르다가 그냥 상한가에서 이 연속 상한가 뽑으면서 한 67% 오른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이제 의류 AI에서 숨은 진주가 코어라인 소프트예요. 주식을 보실 때 늘 실효성 테마. 실효성 테마란 뭐냐면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들 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첫째 기업 분석에서 유에서가 어떤 회사지? 코어라인 소프트는요, AI 기반 그 3D 그 CT 촬영에서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이에요. 그러면서 GMS보다 기술력이 좋아요. 46,700원 발행가가 18,000원대까지, 13,000원대까지 내렸으니 박앤셀 아닌가요? 이때부터 이것도 7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역시 노란색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음선 5개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 뽑으면서 다 이렇게 50%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무방할 때 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 함께 하시자고 다 예고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저는 항상 오른 종목 여러분께 그 다음에 복귀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안 합니다. 오를 종목을 항상 저점에 잡자는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 내 계좌에 수익 날 종목을 노리시라는 게 바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IMT를 비롯해서 한싹도 그런 예가 되겠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바로 워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워트. 이것도 음선 3개에서 뭐 저녁에 상장 천안부터 공략을 했는데 이것도 이틀 동안 2연상 뽑으면서 75%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S 들어갈게요. 자, 루닛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루닛도요, 이런 게 바로 10배거짜리거든요. 아까 제가 루닛처럼 좀 이렇게 꿈을 펼칠 종목이 이 종목도 이렇게 했다가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확히 제가 한번 10배거. 10배라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요. 1억 가지고 있으면은 11억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올라왔고 이것을 꾸준히 관심을 봐야 돼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보셔도 이제 바닥 다지고 서서히 오르고 있거든요. 밴드 상단이 대략 한 11만 원대인데 거기까지 열려 있다. 하여튼 저점에 잡아서 수익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AS에 들은 건 다시 한번 관심권이 있다. 그렇게 강조를 싶습니다. TFE도 역시 한미반도체하고 TFE가 제가 이것도 완전 저점에서 5월달, 6월달 크게 수익 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좀 꺾이는 흐름이거든요. 일단 뭐 이렇게 밴드 여기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가면 되는데 예략 4만 원대 되면 매도하시고 롱톤을 보면 4만 5천까지 열려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AS에 드릴게요. 좋습니다. 하나하나 종목들 중요 라인대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에 있어서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좀 보일까요? 예, 뭐 한미반도체가 이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먼저 꺾인 종목이 있습니다. 파두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네. 요즘 또 이슈가 됐죠? 엄청 이슈가 됐었죠. 예, 그래서 아마 들고 계신 분들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파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 앞으로 전략, 그러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파두입니다. 최근에 굉장한 이슈몰이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방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위원님, 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또 아픈 계좌를 가져오시면서 스페셜 이야기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아픈 계좌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는 다음 주 분명히 기회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종문에 기회가 안 올 거예요. 예, 그러게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아주 알차게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셔서 아픈 계좌 빨리 복구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 홈런 치시자고요, 우리도. 네, 좋습니다. 만루 홈런을 기대하면서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죠. 11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N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셨을 때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이 시간 지금부터는 이재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근데 하방 열어놓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주셨긴 했고 네. 근데 그때는 또 맞아.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또 진짜 마주 대하니까 네. 힘든 건 힘드네요. 이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시장은 뭔가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냥 일일천하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 경제라는 거는 그게 인위적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의해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제가 이제 부정론자는 아니지만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산타랠리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12월 달 가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12월 달 뭐 한 중후반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방으로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번 올해는 8월 달부터 지금 현재 시장이 꺾이면서 이달 올해 말까지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총알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대응 능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아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분석을 해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자금의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투자하시는 자금 자체가 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뭐 수억 원대, 수십억 원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시는 거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분석, 최소한 이 회사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종목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남제약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가 가고 또 급등이 나오면서 한 주 만에 49%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거를 보시고서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아무래도 이 빈대 관련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빈대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빈대 관련주도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가파르게 피크가 상승을 했죠. 오늘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도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항상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위에서 나온다면 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또 갈 수 있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력을 남겨놓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경남제약 제가 지난주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바닥에서 영망치의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가죠. 그래서 거의 한 주간의 주간 단위 거의 50%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요.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저점이 1,000원대니까 2,500원이면 거의 뭐 15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3,000원이라는 내용들이 있죠. 3,000원 바로 직전까지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많이 우리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재매수했을 때는 비중도 줄이시고 그리고 수익률도 낮춰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절도 짧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젠큐릭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젠큐릭스 제가 이 종목도 이 바닥권에서 이제 드린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상한가가 나왔고요. 어제도 상한가에 거의 한 호가 모자른 상한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미국의 FDA 승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회사 지노바이오가 유방암 예후 예측을 하는 장비를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하겠죠. 우리나라 식약청이 아니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젠큐릭스의 주봉을 보시면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알고 나서 우리가 똑같은 과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인데 자, 젠큐릭스의 7월 달에 이런 바닥에서의 영망치 대량 거래가 실린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6주가량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또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일단 목표는 이전 고점 부분까지를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가 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한국파마가 G2G 바이오 그리고 휴메딕스와 치매 치료제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상 진행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이제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죠.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이런 특이한 대량 거래들, 자, 이 대량 거래가 바로 거의 몇 년 만에 나왔던 바닥에서 대량 거래입니다. 이 대량 거래가 올라가면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한국파마가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에 어제 대량 거래가 실리긴 했지만 바닥에서 나왔던 물량보다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치매 치료제가 주사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치매 치료제가 주사제가 왜 중요하냐면 치매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먹게 되면은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갖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중복 복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를 주사제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한 번 주사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또 주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식 유통수가 300만 주인데 어제 300만 주가 거래됐고 어제 300만 주가 거래됐다는 얘기는 자전거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자전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죠. 여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고, 네, 이 종목 여기에서도 3주 전에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네, 이번 주에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 자체가 상승폭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스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박스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위에 박스를 하나 더 그려서 여기가 일단은 목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핫했던 종목들, 게임주들이 이제 지스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공매도 제한에 따라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가 3분기 호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3분기 매출이 2,355억이 나왔고요. 동기 대비 117%가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54억으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유믹스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유믹스 코인이 뭐 700원대에서 거의 2,000원대 후반까지도 지금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면 그만큼 이 회사의 주가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위메이드의 주봉을 보시면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크게 놓고 보시면은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10분의 1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안 되면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구간이 바로 이제 이 저점 구간이고요. 과거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이 가격에 거의 10배가량의 시총이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서서히 여기서 한 단계 다시 또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 자, 위메이드 플레이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개 방송하면서 바로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데이 토즈, 네, 애니팡 그 회사가 바로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제 썬데이 토즈 시절에 굉장히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당시에 거의 바닥에서 한 4배가량 올라왔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런 과거를 보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지만 이제 애니팡이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국민 게임이지만 지금은 좀 시들하죠. 그래서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이슈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이제 위메이드 맥스와의 합병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메이드 플레이. 자, 주봉을 보시면요. 바닥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이런 영망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위메이드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위메이드보다는 이 종목이 위메이드 플레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까지 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세 회사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이 종목이 이제 2연상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위메이드에서 미드 판권을 사들여서 중국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르의 매출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액토즈 소프트가 수혜를 입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어떤 계약금 쪽으로 해서 이제 정액으로 지불하게끔 돼 있죠. 액토즈 소프트가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이제 바닥권이 거의 8,000원인데 14,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얼마나 올라갔나? 한 70% 가까이 이상 올라갔죠. 자, 액토즈 소프트, 네,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워낙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있죠. 아무래도 이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없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중국에서 미르와 미르 M이 훨씬 더 뭔가 매출이 급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와야겠죠. 자, 다음은 조선내화입니다. 네, 포스코랑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1,902억. 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었고 어제 차익 실현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일 때 한 번 움직여서 끝나는 종목은 거의 없죠.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니까 주봉이 대량 거래가 실렸던 바로 영망치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도 갭이 떠서 출발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인사이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를 판단해 봤을 때 일단은 2만 원 부근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한 4만 원까지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매도하는 실전에서 매도할 때는 39,500원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아마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지네스테 이 회사는 로봇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는 초도 물량이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관심권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 9월 달에 이런 급상승세가 한번 나온 이후에 원점까지 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요렇게 우리가 9월 달, 10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당시에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강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는 게 삼성전자 그런 이슈들이죠. 근데 이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으면서 급성장을 했고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지만 아지넥스텍은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데 초도 물량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이후에 더 대량 거래 그리고 다양한 로봇들이 또 납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시작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가 실리는 고점을 형성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극도로 줄은 양봉이 하나가 나왔죠.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랑 거의 유사하지만 지금 여기서 숨고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돼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주에 이 매물대가 있는 최고점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꺾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일단 신고점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CR홀딩스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내화에서 인적 분할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랑 조선내화가 공급 계약에 의해서 이 회사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아까 전에 이제 조선내화가 상한가 간 이후에 차익 실현대 한번 나왔는데 거의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죠. 자,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주봉 상태를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상태 보면은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기업 합병 분할로 인해서 그때 급등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3개월, 4개월 가까이.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ADM 코리아. 지난주에 약간 핫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스텔스에 대한 내용인데, 메타물질을 적용해서 스텔스화 시키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조금 과거에 우리가 맥싱이라든지 이런 이슈처럼 커질
신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텔스라는 거 저 자체가 적용의 한계가 있겠죠. 이제 국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어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줄면서 신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이 바로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을 꺼내냈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바로 이 매물대까지를 목표로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조정권으로 갈 것이냐는 이제 다음 주 초반에 화요일까지의 조정을 보시고서 수요일 날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비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교육 관련주인데요. 네, 윌비스의 대표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윌비스 회장님이 하버드 출신이다 보니까 최근에 하버드대를 나온 그 정치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회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인 관련주죠. 근데 과거에는 이 종목이 정치인 관련주로 안 움직였었지만 이제 정치인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이런 강한 탄력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해서 거의 6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뽑아내고 있죠. 마지막 거래일,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마지막 거래일 날, 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동전주기 때문에 경계감은 있지만 마지막 거래일 날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를 죽였다는 거는 가볍게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까지 매수가 거의 없었는데 바닥에서 지금 영망치 형태의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이제 바로 주가가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 회사의 내용들보다는 저런 정치인 관련주라는 거에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정치인이 창당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떤 주가의 모멘텀을 이용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메디콕스인데요. 네, 99억 9,900만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아무래도 재무가 안 좋으면은 저런 유상증자를 하겠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근데 바닥권에서 이런 특이한 동향들이 나옵니다. 그죠? 바닥에서 특이한 동향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회색 라인이 121 라인이죠. 121 라인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고, 이 구간을 얼마나 소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아마 한 번은 움직일 텐데, 왜 그러냐면 이 이전 고점 부근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2,250원. 지금부터도 한 1,000원 이상 올라가야지 저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력상으로 봐서는 인사이트 측면에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대량 거래 그리고 영망치 캔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대략 뭐 2,000원대 매물대를 보고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텔콘 RF 제약입니다. 예, 최근에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해서 상한가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바닥 대비 거의 뭐 9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이런 종목만 제가 이제 거의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 주봉상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과거를 보시면은 꼭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려보고는 있지만 꼭 간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봉 상태를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던 대량 거래 시점보다는 훨씬 더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약간 줄었죠. 약간 줄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봉 상태다. 네,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일봉상에서 봤을 때 외봉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고 의지를 보인다면은
굉장히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봉 상태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월요일 날 공매도 사건으로 인해서 1일 1천하로 끝났지만 앞으로 추세 자체는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응한 이런 종목별 대응 전략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다음 주에도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 전략은 잠시 후 12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커피 20잔의 기회가 또 숨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바로 참여하셔서 많이 이 커피 20잔의 기회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움직임 살펴봤고요. 그러면 위원님과 함께 더 다채로운 이야기 나누러 떠나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거 위주로 저희가 좀 살펴두고 있으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위원님, 네. 일단 미국 시장 금요일장은 좀 괜찮긴 했는데 아침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또 무디스 신용등급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전망이 안정적에서 네. 부정적으로 하향됐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 주 미장도 좀 잘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신용등급.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시장과도 그쵸. 이제 디커플링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고 미국 시장이 빠지면 또 한 번 더 빠지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과연 지금 이제 공매도 월요일 날 정지 이후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앵커님은 지금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또 이 구간에도 네. 쌓이는 종목들이 또 있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그렇죠. 쌓이는 그렇죠? 종목도 있고 네. 공매도가 5%밖에 안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공매도를 했던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더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쇼커버를 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시장은 쇼커버를 했던 그날의 시가를 더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공매도가 줄질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공매도가 줄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신라호텔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공매도가 줄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PR이 지금 700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공매도도 많은데 이걸 많이 빠졌으니까 예측하에 지금부터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공매도의 비중이 코스닥 쪽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코스피의 공매도는 거의 전년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 차트 뭐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윗꼬리 맞고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초보분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올라갈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주봉 차트고요. 근데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더 안 좋죠. 네. 일단 이번 주에 시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별로 작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쪽도 뭐 12월 달에 금리가 또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초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약간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좀 하방의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일정을 보니까 이제 미국의 화요일 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10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발표가. 그리고 10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아마 시장들이 좀 요동을 칠 거로 보이고 있고요. 지스타가 이제 개최가 되니까 지스타 개최 이후에 이런 그 게임주들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게임주의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게임주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점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기보다는 낙폭이 많이 과대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이 컸다면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금들이 몰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이제 개별주적인 그런 제약 관련주들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마이크로 플라즈마 유모니아 이런 폐렴균 내 그런 확산 우리나라에서도 좀 확산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떤 그 공매도 정지 이후에 뭔가 매매의 흐름은 조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수할 수 있는 매매 아마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기회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계좌를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황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봐야 할 부분들 언급 들어봤고요. 확실히 이번 주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핫한 쪽 종목으로 액토스 소프트 얘기해 주신 만큼 그렇죠? 게임에 있어서 이벤트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현재 흐름 같이 복기를 해볼게요. 위원님 일단 루닛 봐야 합니다.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쭉쭉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권리락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주가 수정이 된 부분으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간 외도 계속해서 윗방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닛 좋은데요? 네, 루닛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왔죠. 네. 지난 이 시간에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무증에 의한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증락이 발생했을 때 또 급등이 또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제 12월 1일 날 무증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종목들이 뭐 10만 원 이상에서 형성되면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들이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전 고점 부근에 10만 원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물량들은 아무래도 이날 상승했을 때 11월 9일 날 상승했을 때 아무래도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AI라든지 AI에 의한 이런 의료 체계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닛이 최근에 이제 호재를 보면 생성형 AI에 대한 ETF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루닛이 해외 군병원에 처음으로 런칭이 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다시 이제 12월 1일 날 들어오는 물량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목표는 10만 원 이상을 다시 잡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0만 원 이상 부근까지 좀 저희 노려보겠습니다. 루닛 봤고요. 이어서 젠큐릭스도 정고라인 향해 지금 도전 중이에요. 그리고 뉴스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자회사 유방암 예후 분석 장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원님. 그렇죠? 지금 수익률,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다시 그때 라인대로 현재 진격 중이에요. 네, 일단 어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오긴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회사가 지노바이오가 유방암 예측 장비를 예후 예측 장비를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자체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 7,000원대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9월 달에도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월 달에 고점에서 거래가 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동안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다시 형성되고 있다. 물론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보유하셨던 분들은 차익실현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지금도 다시 또 재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 네, 아무래도 이런 순환 종양 세포 시장 자체가 거의 2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시장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실적도 아마 이렇게 되면 실적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젠큐릭스를 좀 멀리 보는 안목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큐릭스 흐름 굉장히 또 다시 좋게 나오고 있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 공략주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의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노을이라는 종목을 노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노을. 과거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던 그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2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의료 정밀 기계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와 빌 게이츠가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엔비디드 AI 기술과 뭐 NGS, 이 NGS라는 게 뉴 제너레이션 시퀀싱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질병들을 갖다 분석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리아라든지 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보노칩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은 이 혈액을 갖다가 염색을 해서 말라리아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그걸 파악을 하는데 이걸 칩에다가 넣어서 모든 거를 갖다가 자동화 시켜버린 거죠. 그럼 판독 자체도 사람이 현미경으로 판독하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계가 알아서 판독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염색 단계부터 현미경으로 체크해서 판별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 회사가 자동화 시켰다는 거.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정확성도 높일 뿐더러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매출 자체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부근 8,520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올라오고 있고 3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지만 거래가 줄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을이고요. 최근 꿈틀거림이 또 심상치가 않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챙기셔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을에 대한 부분 챙겨봤고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이 12시에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들어봅니다. 위원님 일단 커피 20잔 확보가 네. 되어 있고 노을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고 또 네. 더불어서 이제 반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국에는 우리가 복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시장은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는 분명히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떤 움직임이 나와서 여러분들 종목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한 어떤 개별주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종목을 교체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지면은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가서 훈풍이 불 수 있는데 그래도 소외받는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교체가 필요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빠른 복구 매매를 통해서 복수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이 공개 방송 시간에도 복수 매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드렸는데 복수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무조건 우리가 지난 일주일 이전에 2주 전에 생각을 해보면 시장 매수세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복수 매매가 좀 힘들고요. 지금 과정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이지만 매수세 흐름 자체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수 매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수 매매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시작해요. 12시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네모박스 보이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다채로운 이야기 함께 했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 얻으셔서 다음 주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2부가 또 연이어서 펼쳐지죠. 도움 얻으시길 바라면서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